안녕하세요. 종목별 맞춤 진단해주는 닥터 주식의 닥터리입니다. 오늘 진단해드릴 종목은 금양입니다. 오늘 금양이 22,3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금양에 대해서 진단할 내용이 많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금양은 지금 호재가 오히려 쌓이고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은 호재까지 포함하면 지금 오히려 넘치는 상황이에요. 미반영된 부분까지 따지면 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적당히 과장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6거래일 동안의 연속 하락의 이유를 알아야겠죠. 지난 12월 3일 45년 만에 계엄이 6시간 만에 소동 끝에 좀 불이 꺼졌고 이어서 이번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투표 불참에 의해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의 행보를 보면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제 정치적인 견해와 관계없이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불안한 현 시국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안한 이 광경을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국가의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 그 자체로 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금양의 잘못인가요? 지금 금양이 내부적으로 뭔가 악재가 터지고 그런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이 있는데 김정은이 강남에 미사일을 딱 쏘겠다고 대국민 선포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강남에 가나요? 안 가겠죠. 근데 이게 강남 맛집의 레시피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환자라도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집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다. 맛집은 여전히 맛집입니다. 지금 금양이 뭐 잘못했을까요? 금양이 기업 경쟁력에 금이 갔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방금 예시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또 자사주 매각 이걸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영상 하루 종일 찍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사주 매각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원래 있었던 주식을 팔아서 지금 현금 인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지도 않았던 주식이고 류 회장이 이제 1천만 주를 무상으로 수중에 있던 그 주식을 현금화를 해서 공장을 짓고 납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자사주 매각 관련해가지고 지금 쫄아 계실 거면 지금 팔고 떠나시면 됩니다. 지금 공장 안 짓고 배터리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의 코스닥 밸류는 5년 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레벨이에요. 코로나가 전 세계인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었는지 잘 생각해보면 지금이 과연 그 정도일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그중 특히 금양 주주분들 불안하다고 덜덜 떨고 계시지만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좀 더 이성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무섭다고 해서 패닉셀 그런 공포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어떤 극한의 저점인 것 같다고 해서 어떤 느낌, 촉에 의존한 충동적 뇌동 매매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오직 금양의 전망에 대해서만 제가 확실하게 한번 진단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제 진단과 처방전을 잘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금양은 배터리 계약 소식이 일주일 동안 2개가 나왔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단순한 호재도 아니고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어요. 왜냐? 방금 전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금양 주식이 너무 사고 싶어서 매수가 계속돼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고 심지어 그 거래대금 자체가 풍부해야 의미 있는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식을 거래한 매물들이 곧장 시장에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쭉 가져가야지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 또 나와줍니다. 그런데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요.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없습니다. 지표와 차트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기업이 호재가 있어도 지금 이런 시국에 발표를 하고 싶을까요? 금양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발표하고 공시 띄우고 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에 이것들 다 발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잖아요? 나노테크에서 811억짜리 발주받은 거,
전기버스 기업에서 787억짜리 공급 계약 체결한 거 다 공시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신뢰를 잃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유 회장이 돈 다 집어넣었고 잘 해내고 있고 배터리 계약도 따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중에서도 솔직히 그 이상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시국이 불안정하고 거래가 부족한 이런 불황에도 결국에는 호재를 흘려줬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호재가 있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호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수주에서는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긴데 제가 딱 두 개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계약 체결을 합니다. 몇 년간 얼마치의 물건을 공급할 건지, 얼마치를 살 거고 얼마치를 팔 건지를 추후에 있을 수주 계약이나 생산 캐파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하고 기간을 정합니다. 여기서 또 보장 물량이라는 게 있고 의무 오더 같은 그런 세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일단 생략을 하고 어쨌든 순서상 공급 계약이라는 걸 먼저 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발주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공식적으로 오더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실질적으로 생산도 들어가지 않았고 입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급 계약이랑 발주 계약이 달라요. 이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손가락을 딱 걸고 약속을 했던 건데 이 발주 계약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사인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엄청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생산하고 판매하고 매출 띄우고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지금 계약건이 두 개가 있죠. 나노테크 에너지원에 대한 발주 계약이 있고 피라임 모터스에 대한 공급 계약건이 있습니다. 나노테크는 지난 9월에 이미 6년간 2조 3천억 원가량의 공급 계약은 이미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 계약 이후 발주 계약건에 대한 발표가 이번에 나온 거죠. 중요한 건 공급 물량이 3천억 원인데 발주 계약 금액이 811억 원. 어느 누가 봐도 실망스러운 금액이죠. 지금 국내 시장 분위기가 최악인 상태에서 호재 터트려봤자 주가 상승에 반영이 당연히 안 되죠. 아무도 안 사니까. 근데 하필 우리도 지금 한창 블록딜에서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유언비어 퍼뜨리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 세력들 반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계약 소식 호재가 나와줘야지 또 걔네들한테도 한마디라도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꽁꽁 숨겨놨다가 시장 회복하고 나면 그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긴 해야겠는 거예요. 이 호재 안 끝납니다. 발주 소식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계속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버스 업체랑 계약한 게 지금 보시다시피 공급 계약이 5년간 787억 원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공시 띄우고 시간 내에 3% 정도 상승을 하더니 월요일 되자마자 더 올라가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제 발주 계약 소식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시국에 지금 호재를 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치적인 이슈가 왜 중요한 걸까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증시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게 해결되고 회복하고 나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를 하러 무조건 들어오겠죠. 그런 시그널이 있어줘야 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호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식시장 형태를 보면 늘 이래 왔었고요. 금양 물리신 분들 진짜 무조건 해결될 겁니다. 왜냐? 지금껏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유가 없는 하락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제 이유가 있는 상승만 만들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어지러운 증시에 힘드시겠지만 이유 없는 하락에는 결국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오늘 진단해드린 것처럼 근거라는 게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양에 대해서 진단해 보았는데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진단해주는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